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근성장을 위한 식단법 제2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단백질의 최적화, 식사의 타이밍, 올바른 단백질의 선택, 그리고 똑똑한 탄수화물의 선택이라는 주제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으로부터 최대한의 유익을 위해서 이전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먼저 확인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2편에서는 염분의 딜레마, 올바른 치팅 타이밍, 다이어트의 함정, 그리고 무조건 성공하는 식단법이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닥터 제이콥 윌슨의 말을 근거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염분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떠올리면 저염식 혹은 무염식을 많이 떠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분의 섭취는 체내 수분 보유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회전이 아니라면 수분 보유량의 증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 땀을 흘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더 많은 체액을 땀을 통해 배출하게 될수록 우리 몸에 있었던 염분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땀을 흘리고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 그때 마신 물의 대부분은 오줌을 통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염분이 수분을 머금기 때문에 체내 염분의 양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보유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많은 양의 땀을 흘릴수록 적당한 양의 염분 섭취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염분 섭취로 인해 체내 수분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은 지방이 그만큼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분의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근성장이 있어서 충분한 양의 수분 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이콥의 말에 따르면 여러 논문들에서 근육 내 수분 보유량이 적어지게 되면 근세포가 오히려 작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성장과는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를 진행했다면 우리 몸이 충분한 양의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식사를 할 때 적당한 양의 염분 섭취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이콥의 말에 의하면 치팅 시 한 가지 팁은 치팅을 하루 했다고 그 전에 했었던 운동과 식단들이 모두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치팅을 했으면 그 다음날부터 평소의 루틴대로 자신의 운동 루틴과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살면서 특별한 날들에 하루 이틀 치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치팅을 하고 나서 자신이 실패했다는 생각과 함께 다이어트와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동안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과 함께 하면서 관찰을 해왔지만 치팅을 한번 하고 어차피 이미 실패했으니 맛있는 거나 많이 먹어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와 있거나 오히려 더 벌크업이 돼서 저한테 다시 오시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제발 구독자분들도 하루 정도 먹고 싶은 거 먹었다고 멘붕 오지 마시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 루틴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당연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식단과 영양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월등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의 경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아예 굶거나 충분한 단백질 섭취 없이 과일과 야채만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여러 황당한 다이어트 식단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요. 한 가지 예로 연예인 강 모양의 식단이라고 올라온 식단표를 보게 되면 아침은 사과 한 개와 요거트, 점심은 현미밥 채소 혹은 호박죽, 저녁은 고구마 한 개와 양상추, 그리고 식빵 한 개, 이렇게 영양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다이어트 식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서양 국가들도 예외는 없는데 일반 대중들은 이런 게 건강한 식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이콥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단들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 즉 에너지만 넣어주고 근육의 사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더라도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진행해 주어야 단백질 합성량이 올라가게 되고 근육 내 에너지가 사용되면서 그와 함께 섭취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반 대중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예외 없이 비만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단과 영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식단법과 다이어트 요법들을 따르는 것은 비만율을 낮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이콥이 말하는 무조건 성공하는 식단법은 바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더 많이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새로운 식단과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2-3일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식단과 운동의 결과를 원하게 되고 변화가 보이지 않게 되면 다른 이상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디빌더들도 그런 몸을 만드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식단이든지 일단 시작했다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날 식단과 영양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또한 넘쳐나기 때문에 분별력을 사용해서 올바른 정보를 걸러내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근성장을 위한 식단법 제2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닥터 제이콥 윌슨이 말하는 근성장을 위한 6가지 팁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